안녕하세요, 다나입니다. 오늘은 꽃다발 하면 가장 어려운 스파이럴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. 꽃을 잡았을 때 꽃이 너무 뭉치거나 아니면 너무 벌어져서 고민하셨던 분들 계신가요? 아니면 내가 너무 왕초보라서 스파이럴 자체가 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저도 처음에 스파이럴의 원리를 깨닫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요. 오늘은 스파이럴의 원리와 꽃을 뭉치지 않게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.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더 이상 스파이럴이 어렵지 않아지실 거예요. 그럼 스파이럴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오늘 꽃은 카네이션을 준비했어요. 주변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기도 하고 금액이 저렴해서 연습용으로 쓰기가 좋거든요. 우선 스파이럴을 왜 해야 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스파이럴이 되지 않고 줄기가 아무렇게나 교차가 되면 묶었을 때 줄기가 부러질 수 있거든요. 우선은 꽃의 부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하고요. 그리고 똑같은 꽃을 이렇게 일자로 잡았을 때와 나선형으로 잡았을 때는 이 풍성함의 크기가 다르거든요. 그래서 똑같은 양의 꽃으로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스파이럴을 사용합니다. 스파이럴은 꽃다발의 정말 기본이기 때문에 꼭 하실 줄 알아야 돼요.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이 꽃이 저를 보고 있어야 돼요. 꽃은 나를 보고 줄기는 바깥으로. 이게 가장 기본 원리예요. 이번에도 꽃은 나를 보고 줄기는 바깥으로 잡아줬어요. 꽃을 잡는 부분을 바인딩 포인트라고 해요. 이 부분은 대략 한 뼘 정도 밑에 위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꽃을 잡으실 때 이 손을 이렇게 다 닿는 게 아니라 이 두 손가락으로만 줄기를 잡아주셔야 되거든요. 이 밑에까지 다 이렇게 닫아버리면 꽃이 이렇게 뭉쳐버려요.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풀어주면 꽃끼리 공간감이 생겼죠? 아직 처음이라 손이 어색하신 분들은 일단은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. 잡으시고 나서 나중에 다 잡으신 다음에 손을 피시고 살짝 내리신 다음에 이렇게 한번 털어주시면 이렇게 다시 벌어져요. 다시 꽃은 나를 보고 줄기는 바깥으로 잡아주세요. 지금 보시면 줄기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. 잘 보이시나요? 줄기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. 이번에도 꽃은 나를 보고 줄기는 바깥으로 잡아주세요. 꽃을 잡으실 때 이 옆쪽에다가도 넣어주셔야 되는데 이게 어려우시면 꽃을 잡고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세요.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겠죠? 자, 꽃은 나를 보고 줄기는 바깥으로 한 번 더 넣어주세요. 지금 꽃을 이렇게 잡았습니다. 보시면 줄기가 반시계 방향으로 쭉 돌아가고 있어요. 그리고 손도 이렇게 뭉쳐서 힘을 줘서 잡은 게 아니라 이렇게 펴가지고 공간감 있게 꽃을 잡아줬어요. 처음에는 꽃다발 잡으실 때 점점 이렇게 손이 위로 올라가거든요.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약간 목을 조르듯이 꽃들 사이에 공간이 하나도 없어져요.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오른손으로 잡으시고 이 스파이럴 하는 왼손을 내려주세요.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탈탈탈 털어주시면 다시 이렇게 공간감이 생겼어요. 하시다가 점점 내 꽃이 너무 뭉친다, 하나로 모인다, 그러면 이렇게 잡고 손을 내려주신 다음에 털어주세요. 그러면 다시 공간감이 생겼습니다. 근데 또 반대로 너무 벌어지신다는 분들이 계세요. 그런 분들은 바인딩 포인트가 너무 내려간 거거든요. 이렇게 내려가면 꽃들이 너무 막 자기 멋대로 막 흔들려요. 고정도 잘 안 되고 이럴 때는 반대로 손을 올려주시면 돼요. 그래서 딱 적절한 위치에 잡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스파이럴의 원리를 알려드렸고요. 근데 나는 아직도 스파이럴이 뭔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? 이렇게 꽃이 나를 보고 줄기가 바깥으로, 이것도 잘 모르겠어,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. 이 스파이럴이 처음에는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지거든요.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이 방법은 처음에 스파이럴이 정말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은 방법이에요. 우선은 이 꽃머리가 왼쪽으로 가는 것은 앞에다 배치를 해주시고요. 꽃머리가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줄기를 뒤쪽으로 배치를 해주세요. 이거를 계속 반복해주시는 거예요. 왼쪽에 하나, 그리고 줄기를 뒤쪽으로 해서 오른쪽에 하나, 그리고 또 왼쪽에 하나, 오른쪽에 줄기를 뒤쪽으로 해서 하나, 왼쪽에 줄기는 앞쪽으로 해서 하나, 그리고 또 오른쪽에 하나, 줄기는 뒤쪽으로 배치를 해줬어요.
그러면 왼쪽으로 간 꽃 4개는 줄기가 앞쪽에 있고요. 꽃 머리가 오른쪽에 있는 거는 줄기가 뒤쪽에 있어요. 이 상태에서 이렇게 교차하는 지점 있죠? 여기를 잡고 들어주세요. 그렇게 잡아주시면 여기가 자연스럽게 반시계 방향으로 잡혔어요. 근데 그렇게 하면은 꽃이 좀 납작하게 해도 되고 이쁘게 되진 않아가지고 추천드리지는 않는데, 처음에 스파이럴이 정말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. 잡는 느낌을 일단 좀 알아야 원리가 이해가 가거든요. 그래서 방금 알려드린 방법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. 그렇게 꽃을 한번 잡아보시고, 아, 꽃 줄기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구나 라고 원리를 이해하신 다음에 그때 다시 스파이럴을 시도해보셔도 돼요. 꽃이 나를 보고 줄기는 바깥으로, 또 꽃이 나를 보고 줄기는 바깥으로. 이거를 살짝 이렇게 돌려주셔도 돼요. 이렇게 돌려주신 다음에 꽃이 나를 보고 줄기는 바깥으로, 또 돌려주신 다음에 꽃이 나를 보고 줄기는 바깥으로, 한 번 더 돌려주신 다음에 꽃이 나를 보고 줄기는 바깥으로. 이걸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이 스파이럴이 뭔지 감이 오실 거예요. 처음에 하시면 이 손이 굉장히 아프실 거예요. 좀 쉬고 싶으시면 잠시 이대로 이렇게 테이블에 내려놓고 좀 쉬셔도 돼요. 오늘 스파이럴이 뭔지 정확히 아셨나요? 이 스파이럴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. 원래는 꽃 하나로만 스파이럴을 하는 것보다는 그린 소재들을 좀 넣어서 하면은 이 가운데 공간감을 주기가 훨씬 쉽거든요. 다음에는 다양한 꽃이랑 소재를 이용해서 스파이럴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꼭 연습해 주시고요. 연습해서 이 스파이럴 원리를 꼭 익혀주세요.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